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2학년도 시립대 교과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올해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촬영 날짜는 이제 대선 투표일이고요. 투표율이 75% 넘어간 것 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작년 결과가 지금 촬영 날짜가 3월 초인데 3월 9일인데 보통 대학들이 이 시기에는 입시 결과를 발표를 아직 안 해요. 근데 몇 개 학교가 발표한 학교가 나왔어요.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전형들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서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립대학교의 그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고요. 이후 시간이 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친절한 학교죠. 일단 제가 보는 자료는 무슨 자료를 볼 거냐면요. 시립대에서 발표한 자료가 홈페이지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교사 대상 사례 공유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시립대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자세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만든 자료긴 하지만 논술이라던가 교과 전형에 대한 자료까지도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짐작을 해보시면 다른 올해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유사한 수준의 학교들은 어떨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교사 대상 하는 자료고요. 보시면 2022학년도 입학 전형 결과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오늘 이제 교과라고 했으니까 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립대 교과가 작년에 어땠냐면 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고3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학교였어요. 3합 7이었습니다. 물론 재작년에도 유사했지만 3합 7이었고 문, 이과 모두 3합 7이었어요. 근데 다른 대학들 보면 일반적으로 3합 7이다 그러면 문과는 3합 7, 이과는 3합 8, 뭐 홍익대라던가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왔는데 시립대는 문이과 모두 3합 7이었습니다. 이게 3합 7이 뭔지 아시죠? 네. 국영수 탐 중에서 세 과목이 합쳐가지고 7등급 이내 이렇게 나오는 걸 3합 7이라고 합니다. 그랬고요. 작년에는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이 매우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4명. 그러니까 거의 최소 수준이죠. 보통 학교들이 일반적인 학교들이 7명에서 10명, 많으면 15명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없는 학교도 있었죠. 아예. 근데 4명이면요. 홍익대랑 같이 해서 거의 그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시립대가. 그러면 이 이제 수능 최저와 학교별 추천 인원을 보면 보통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요. 그 대부분의 그 입시 컨설턴트들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수능 최저가 너무 세고 학교별 추천 인원이 너무 적다. 이 두 가지 인원 때문에 입결의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제가 보기엔 100%예요. 100%.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입결 하락을 예상을 했고요. 거의 다라고 했지만 제가 본 사람은 전부 다 하락했고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냐면 심한 경우에는 3등급에서 4등급 대 학생도 붙는 학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붙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다. 좀 이따가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근데 관건은 뭐냐면 학교에서 추천을 못 받을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예상은 어떤 게 많았냐면요. 보편적인 예상으로는 2등급 후반대 정도면 추천한다. 한번 소신 지원, 상향 지원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작년 시립대 교과였어요. 근데 이게 충분히 근거는 있는 이야기였어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3합 7로 굉장히 셌고요.
학교별 추천 인원이 4명 최소 수준이었죠.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능이 수학이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되니까 문과 학생들은 더욱더 불리했죠. 그래서 인문계열 쪽으로는 더더욱더 구멍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 얘기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립대에 그럼 재작년 2021 학년도 수능 최저난다. 입결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시 결과가 어땠는지. 이게 2021 학년도고요. 교과 전형을 보면 여기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평균을 보시면 일단 평균은 2.19 등급이에요. 인문계열 평균은 2.19 등급이었고요. 학과들을 보면 뭐 1점대 학과들도 있지만 구멍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이 3등급, 3.04 등급이었고 국사 2.73, 자유전공 2.52. 그러니까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구멍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3.04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많이 뭐 국제관계학과는 3.13 등급이었네요. 국제관계. 영어 영문 국제관계학과는 3.13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연계열은 어떠냐면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자연계열이고요. 1.85 등급이었어요. 1.85 등급이었고 평균 등급입니다. 봤을 때 대부분 다 거의 1등급대였죠. 거의 1등급. 거의 1등급대에다가 조경이 그나마 2등급 초반 2.03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재작년 입결이었고요. 이거 기준으로 평균이 2.19, 1.85 이렇게 났지만 2점대 중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소신 찬스로 했을 때는 2등급 후반대도 넣어볼 만하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3.04도 들어갔으니 그 밑에로 더 떨어진 학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슬슬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경쟁률을 볼까요? 교과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4명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오진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볼게요. 여기면 작년 이제 서울권 대학들에서 시립대 경쟁률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시립대 경쟁률을 보면요. 여기 지역균형, 선발지원형 평균 경쟁률이 몇 대 1이 나왔냐면 죄송합니다. 17점 시립대가요. 17.75대 1이 나왔어요. 꽤 높죠? 꽤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높은지 낮은지 감이 안 오시죠? 시립대는 4명 제한이에요. 4명 제한. 다른 학교 볼까요? 숭실대 볼까요? 숭실대는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숭실대는 인원 제한이 없었고요. 숭실대 인원 제한이 없었던 학생부 우수자정,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4.33대 1이 나왔어요. 14.33대 1. 무제한. 학교당 4명밖에 지원할 수 없었던 시립대는 17대 1이 나왔고요. 인원 제한이 없었던 숭실대는 오히려 14대 1이 나왔어요. 일단 경쟁률이 예상이 벗어났죠. 숭실대를 언급한 이유는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체제가 꽤 셌던 학교예요. 작년에. 또 어떤 학교가 있을까요? 무제한이한 학교 시립대랑 비교해 볼 수 있는 데가 건국대가 있겠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국에서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건국대. 작년에 굉장히 높았어요. 건국대가.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과 전형 볼까요? 교과 전형을 보면 평균이 26.62 대 1입니다. 건국대는 26.62 대 1. 건대도 무제한이었죠. 건대가 아마 무제한이었을 거고요. 국민대 하나만 더 볼까요? 국민대 교과 전형이 13대 1이죠. 13.10 대 1. 13.10 대 1이에요. 국민대도 저 시립대보다는 인원 제한이 여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시립대가 경쟁률 자체가요.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워낙 작년에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해서 시립대가
찬스가 올 거다라는 게 너무 많이 얘기가 돌아서 어떻게든 추천받은 걸 다 쓰려고. 그러니까 추천받은 4명을요, 학교마다 꽉꽉 채운 거예요. 꽉꽉 채운. 꽉 채워서 지원한 거예요, 4명을 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래서 심리가 이거죠. 아까워. 왠지 안 내면 아까워. 이러니까 시립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시립 때 당연히 지원 여러 명 했어요. 근데 시립 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잡아갔냐면요. 2점대 후반, 과연 이렇게 떨어질까? 과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고요. 근데 그래도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2점대 후반까지 갈지 모르겠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학과를 봤을 때, 볼게요. 제 학생이 이제 인문계열에서 넣었는데, 보면 등급대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2.19 등급이었고,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좀 떨어질 학과를 꼽았었던 게 어디였냐면, 전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이게 맞겠네요. 중국어 문화학과. 재작년이 1.97 등급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향 전략을 썼던 학생이 추천했던 게 중국어 문화학과 1.93 등급이었죠. 여기를 늦게 했어요. 저희 학생이 몇 등급 학생이 넣었냐면 2.61 학생이 넣었어요. 여기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냐? 붙은 것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예비 번호까지는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작년에 넣었던 학생이에요. 시립대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예비 중국어 문화학과 넣었고요. 예비 순위 8번 받았죠. 여기 이게 작아서 보이려나? 예비 순위 8번 받았습니다. 8번. 중요 지원에서 여기 예비 8번.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작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가서 한번 볼게요. 중국어 문화학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갔냐면 2021 재작년에는 9.38대 1이었습니다. 참고로 17.75대 1이니까 경쟁률이 2배 올라갔죠. 2배. 상승. 경쟁률이 2배나 오를지는 몰랐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자, 5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최저. 이것도 좀 예상과 다른 게 있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았냐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대략 그 시립대 발표하길 약 50% 정도 충족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충족률을 보시면요. 작년 충족률을 보면 대략 53% 정도 됐어요. 충족률이 보시면 52.3%죠. 인문계열은 53%였고 자연계열이 51.5%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상은 인문계열이 많이 못 채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문계열이. 근데 인문계열이 많이 못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교과 충족률이 수능 최저 충족이라고 했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잘 나왔어요. 네, 경쟁률이 2배 올랐죠. 경쟁률 2배 올랐다는 건 그만큼 많이 지원했죠. 많이 지원하면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질지 몰라도 충족률 자체는 보통 떨어져야 돼요. 근데 50%에서 53%니까 잘 맞췄어요. 이게 보통 2합 7 정도 되면 충족률이 한 70% 육박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3합 7이니까 50%대가 나오는 건 맞는데 수학 통합 같은 거 고려하고 생각을 해봐도 많이 맞췄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결과. 보시면 인문계열이에요. 교과 등급 최종 합격자 평균을 보면요. 평균이 2.01입니다. 보이시죠? 2.01 등급. 좀 올려볼게요. 여기 2.01이에요. 2.01. 2.01. 결과는 인문계열 평균 2.01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 아까 작년께 2.19였죠. 그 2021 학년도는 2.19였어요. 인문계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뭐, 뭐 다 하면 이것도 나와요? 쭉 나와요? 쭉 나가. 네. 학원에서 좀 일하다가 하는 거라. 자, 결과적으로는 상승. 올라갔죠. 2.19에서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 헷갈리렸나요? 2.19 재작년에 2.19였는데 작년에 2.01 등급으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예상과 다르겠죠? 자연계열을 볼까요? 자연계열 평균. 헷갈리니까 2021 학년도는 어떻게 됐었냐면 1.85였네요. 1.85에서 자연계열은 1.99. 1.99. 그래서 자연계열은 하락했고요. 인문계열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수능 최저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질 걸 예상을 많이들 했는데 오히려 올라갔죠.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났어요. 오히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막 3등급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시립대가 이번에 보시면 수능 최저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뭐 2점대 중반을 넘어간 데가 없어요. 평균 자체가 제일 평균 낮았던 데가 영어 영문이 2.37이었고요. 그 밑으로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2.37? 여기 보시면 2021은 평균이 봤을 때 3점대 넘어간 학과가 국제관계라던가 영어 영문이라던가 국사학과도 2.73이었고요. 이건 무슨 학과인가요? 자유전공학부도 2.52 등급. 2.5 넘어간 학과가 4개나 나왔는데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넣었던 중국 어문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중국 어문 같은 경우에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2.5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1 학생이 예비 8번 받았지만 추합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중국 어문 학과가 다른 학과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2.53이고 다른 학과 더 떨어진 학과라고 해봤자 2.59하고 2.6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53이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평균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상은 맞았는데 하락할 거에 예상한 거는 맞았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자, 7번. 그러면 2023 학년도 예상을 좀 해볼까요? 자, 올해는 어떤 게 시립대가 바뀌냐면요. 4명에서 수능 그 학교장 추천 그 인원 제한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올해는. 자, 수능 최저는요. 올해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수능 최저는. 자, 근데 변수는 있어요. 자, 4명에서 8명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결이 올라가겠죠. 입결 상승. 개인적으로 수능 최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요. 입결 이거는 하락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과 하락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이 완화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거든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이 돼서 입결 하락의 요소도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입결 상승은 비슷 내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긴 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영어 영문학과가 사실 작년에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작년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 평균이 3.04였어요. 그리고 평균이 이렇다는 거는 밑으로 더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을 했고 실제로 몰리긴 엄청 많이 몰렸어요. 영어 영문이.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낮은 걸 보고 는 게 잘 넣었다는 게 아니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보시면 영어 영문학과 경쟁률이 24대 1이죠. 24대 1.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딴 데보다 평균보다 높게 나왔죠. 시립대 평균이 17.75대 1인데 영어 영문 같은 경우는 24.25대 1이니까 높았는데 도는 게 많이 돌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영어 영문은 정말 피하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립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이런 뭐 수능 최저라던가 4명밖에 안 되는 학교별 추천 인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결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심지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통합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오히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에 2.19에서 2.01로 오히려 상승했고, 이과는 약간 또 자연계열은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른. 그래서 생각보다 구멍이 안 났다. 이겁니다. 자연계열 결과 아까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연계열. 자연계열도 보시면 1.99고, 물론 약간 무너진 학과가 있지만 2점 중반까지는 나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수능 최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합 내지 살짝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는 올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예요. 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좀 어수선하죠. 제가 지금 일하는 와중에 잠깐 짬내서 찍는 거라 어수선하게 찍었는데 좀 더 다음엔 정돈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